60세가 넘으면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제는 그냥 버텨야지. 새로운 인생은 어려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진짜 늦는 순간은 나이가 아니라 도전을 멈추는 순간이다. 나이는 우리의 몸을 조금 느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넓게 만들 권리는 없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30대의 열정으로 회사를 세웠지만 두려움 하나에 멈춰버린 사람. 70세의 몸으로도 매일 새로운 공부를 이어가며 청년보다 더 젊게 사는 사람.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체력이 아니라 마음의 불씨였다. 젊음이 주는 것은 에너지지만 나이가 주는 것은 깊이다. 불꽃은 잠깐 타오르고 꺼지지만 불씨는 오랫동안 따뜻하게 타오른다. 그 불씨 속에는 수많은 실패의 재, 후회의 그을음,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녹아있다. 진짜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젊음의 정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 공부하기엔 늦었어. 새로운 일을 배우기엔 힘들어.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런 생각을 비웃듯 수많은 늦은 개화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일본의 한 노신사는 6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던 그는 매일 새벽 붓을 들었고 70세가 되었을 때는 지역 미술전에서 상을 받았다. 그는 말했다. 나이는 단지 나무의 나이테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여전히 물을 빨고 있는가이다. 이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나이는 단지 숫자이고 진짜 문제는 배움을 멈춘 마음이다.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몸을 단련할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세울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숱한 위기를 맞았다. 회사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믿었던 동료가 떠나가던 그 순간에도 내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은 단 하나였다. 끝났는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내 삶을 바꿨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고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나이와 전혀 상관없다. 60세가 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한계라는 착각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늦음이 아니다. 그건 단지 변화의 문턱에서 느끼는 흔들림이다. 한 발만 내디디면 그 문턱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젊을 때보다 지금의 시간이 훨씬 단단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야 비로소 하고 싶다보다 해야 한다가 내 안에서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책임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그 책임이 내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든다. 늦었다는 말은 가장 달콤한 자기 기만이다.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60 이후의 삶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펜을 들면 인생의 다음 장은 언제든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진짜 늦은 건 나이가 아니라 도전을 멈춘 그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라. 당신의 내일은 여전히 쓰일 수 있다. 다만 펜을 놓지 말 것. 인생의 전반전에는 인맥의 숫자가 중요해 보였다. 명함은 늘어났고 모임은 붐볐다. 그러나 후반전에 들어서면 비로소 안다. 삶을 지탱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무게라는 것을. 밥상 위에 반찬이 많아도 정작 먹을 것이 없을 수 있듯 사람도 겉만 화려한 인연은 허기를 채우지 못한다. 반대로 소박해도 진심으로 준비된 몇 가지 반찬이 깊은 만족을 주듯 마음을 덮어주는 단 한 사람의 말이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한다. 기업을 운영하며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도 이것이었다. 신뢰 없는 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예의상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는 결국 삶을 갉아먹는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시끄럽고 무거운 관계를 내려놓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뢰를 키울 것인가? 한때 나와 오래 걸어온 친구가 있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겪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대신 서로의 불안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늘 내 마음을 무겁게 했고 내가 건넨 진심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 관계를 놓기로 했을 때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지 않았다. 주말 아침 작은 봉사활동에 나갔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지 않았다. 함께 국을 나르고 함께 바닥을 닦고 함께 숨을 고르며 하루를 마쳤다. 그 단순한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웃음을 배웠고 신뢰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회복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관계를 재정비하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감당해왔다. 남은 시간을 무의미한 소음에게 내어줄 여유는 없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나와 타인의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내 삶을 지키는 질서를 회복한다는 의미다. 나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이 관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있는가? 둘째,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람의 말은 내 등을 떠미는가? 아니면 다리가 되는가? 셋째, 내가 건넨 진심이 최소한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진다. 필요하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필요한 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건네라. 나는 지금 내 삶의 리듬을 지키고 싶다라는 한 문장이 때로는 긴 설명보다 강하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발걸음, 작은 부탁에도 성실히 응답하는 습관,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절제, 실패를 탓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자세. 이런 사소한 태도들이 쌓이면 관계의 무게는 자연히 무거워진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신뢰라면 신뢰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는 멀리 못 간다. 옆에 선 한 사람, 내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우리의 항해를 끝까지 이끈다. 그렇기에 이제는 넓게가 아니라 깊게 사랑해야 한다. 10명에게 흩뿌리듯 베푸는 친절보다 한 사람에게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충성의 시간이 더 값지다. 나는 요즘 관계 장부를 쓴다. 주말마다 한 주를 돌아보며 내 마음이 가벼워진 순간과 무거워진 순간을 각각 적는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좋다. 다만 그 순간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한다. 그리고 다음 주의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쓸지 결정한다. 가벼움을 선물한 이들에게는 고마움을 더하고 무게만 남긴 자리에는 과감히 휴식을 준다. 이 단순한 습관이 나의 일상과 정신을 구했다. 관계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다. 돌봄은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하고 선택은 용기를 요구한다. 특히 60 이후에는 그 용기가 삶의 품질을 결정한다. 오늘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건네고 싶다. 당신 곁의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무겁게 하는가? 대답을 미루지 말라. 그 대답이 곧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숫자로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고요한 신뢰 몇 개를 품으면 된다. 폭풍 속에서도 배를 지켜주는 것은 넓은 돛이 아니라 깊은 닻이다. 당신의 닻이 되어줄 사람을 선택하라.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닻이 되어라. 그것이 인생 후반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전략이다. 우리는 흔히 도전이라 하면 거대한 목표를 떠올린다. 새로운 회사를 세우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산 정상에 오르는 일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60이 넘어서야 진짜 도전의 본질을 알았다. 그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일도 대단한 업적도 아니다. 매일 아주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도전이다. 젊을 때의 도전은 빠르고 격렬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체력이 있었고 좌절도 잠시면 끝났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주저앉는다. 그때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너무 늦었어. 힘이 없어. 하지만 그건 단지 마음이 스스로 내린 판결일 뿐이다. 나이도 체력도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멈춘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아침에 5분 더 일찍 일어나기, 늘 가던 카페 대신 낯선 골목의 조용한 찻집에 들어가기, 책을 한 권 끝까지 읽고 모르는 단어 밑줄을 그어보기. 이처럼 사소한 도전들이 하루를 흔들어 깨웠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의 리듬이 달라졌다.
도전은 인생의 엔진을 다시 켜는 불씨였다. 어느 날 나는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맡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손이 떨리고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했다. 그때 느낀 성취감은 내 인생의 어느 성공보다 뜨거웠다. 그 작은 성공이 내 안에 불을 다시 지폈다. 사람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성취의 반복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그리고 그 활력은 파도처럼 주변으로 번진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62세에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끝이 느려서 반죽이 자꾸 흘러내렸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의 케이크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든 건 케이크가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어. 이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이 든 사람의 도전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깨우기 위한 것이다. 도전이란 결국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60대, 70대의 작은 도전자들이 있다. 어떤 이는 손주에게 영어를 배우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며, 어떤 이는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새로 공부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다시 배움의 자세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젊어진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60 이후의 삶이 빛날 수 있는 비결은 크게 꿈꾸되 작게 도전하는 것이다. 작은 도전이 매일의 불씨를 살리고 그 불씨가 미래의 길을 비춘다. 도전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의 깊이가 인생을 바꾼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작은 도전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를 정해보라.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해본 적 없는 취미 시작하기, 혹은 단 한 장의 종이에 오늘의 감사 3가지 적기. 그것만으로도 삶은 놀랍도록 달라진다. 기억하라. 도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속에 숨어 있다. 그 하루가 쌓일 때 인생은 다시 뜨겁게 타오른다. 젊은 시절 나는 건강을 무한한 자산이라 믿었다. 밤을 새워 일하고 끼니를 걸으며 스스로를 혹사시켜도 지금은 괜찮다. 나중엔 보상받겠지라며 밀어붙였다. 그러나 60을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건강은 인생의 토대이자 정신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병을 앓는다. 육체와 정신은 2개의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하나가 삐끗하면 나머지 하나도 멈춰버린다. 그래서 나는 아침의 습관을 바꿨다. 햇살이 비치면 10분간 천천히 걷는다. 깊고 느린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의 긴장을 풀어낸다. 이 단순한 행위가 내 삶의 균형을 지켜주었다. 젊을 때는 운동을 성과로 여겼지만 이제는 운동이 나와 대화하는 의식이 되었다. 오늘 내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더 섬세하게 만들었다. 건강은 오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남은 생을 품격 있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다. 무리한 운동도 지나친 극복도 필요 없다. 그저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신의 방향을 맞추는 습관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래도록 강하게 사는 지혜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 건강이 삶의 첫 번째 축이라면 2번째 축은 시간이다. 젊을 땐 시간은 곧 돈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시간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 60 이후의 하루는 이전과 다르다. 오늘을 허투루 쓰면 내일이 가벼워지고 오늘을 단단히 쌓으면 내일이 빛난다.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디에 내 시간을 심을 것인가? 그 답은 언제나 같다. 가치 있는 관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 그리고 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배움. 그곳에 시간을 투자할 때 하루는 결코 허무하지 않다. 사람들은 돈을 물려주려 애쓰지만 나는 손주들에게 책임감 있는 시간의 사용법을 물려주고 싶다. 돈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평생을 지탱한다. 젊은 날에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밀도로 남는다.
짧은 하루라도 진심으로 집중한 순간은 긴 세월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 원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세상은 변덕스럽다. 원칙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세상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원칙이 필요하다. 유혹은 늘 가까이에 있었다. 빠른 돈, 손쉬운 성공,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타협.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길이 멀더라도 바르게 간다. 그 결심 하나가 회사를 지켰고 내 삶을 지탱했다. 원칙은 때로 손해처럼 보인다. 정직하게 말하고 신뢰를 지키면 단기적으로는 느리게 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된다. 정직은 돈보다 오래가고 신뢰는 건물보다 단단하다. 그 원칙들이 쌓여 사람들은 다시 나를 찾았고 그 관계가 나의 마지막 자산이 되었다. 젊을 때는 원칙이 규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품격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부보다 당신이 어떤 원칙으로 살아왔는지를 기억한다. 원칙을 잃은 성공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반면 원칙을 지킨 삶은 늦게 빛나더라도 결국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 나는 내 손주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가장 값진 재산이다. 그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건강은 몸을, 시간은 삶을, 원칙은 영혼을 지킨다. 이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인생의 후반전은 비로소 안정된 항해를 시작한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몸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시간을 어디에 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세 가지 답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기둥이 될 것이다. 젊은 날에 나는 늘 속도를 좇았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남보다 앞서야 성공이라 믿었고 잠시 멈추는 것은 실패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달리기가 아니라 항해라는 것을. 젊을 땐 바람이 거세도 노를 저었고 파도가 높아도 밀어붙였다. 그러나 60이 넘은 지금은 안다.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돈과 성취는 한순간의 파도일 뿐이다. 그 파도는 우리를 높이 들어올릴 수도 있지만 곧 사라져 다시 바다 밑으로 떨어뜨린다. 하지만 방향은 언제나 우리를 육지로 이끈다. 젊은 시절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사업의 위기, 사람의 배신, 시장의 붕괴. 그러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단 하나였다.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단순한 물음이 방향이 되어 나를 다시 바다 위로 떠오르게 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책임, 신뢰, 원칙, 그리고 사람 중심. 이 네 가지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그 나침반이 있었기에 폭풍 속에서도 배는 길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기업을 살렸고 내 삶을 지탱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60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다. 방향 없이 흘러가는 삶이다. 목표 없는 하루, 의미 없는 관계, 감정만 남은 시간들, 이것들이야말로 영혼을 가장 빠르게 말라가게 한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면 이렇게 말한다. 이제 새로 시작할 건 없어. 그냥 흘러가면 되지. 그러나 나는 경험으로 안다. 끝이라고 믿는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문턱이라는 것을. 나는 70을 앞둔 한 선배를 기억한다. 그는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선이 삐뚤빼뚤했다. 그러나 매일 붓을 들었고 몇 년 뒤 그의 그림은 전시회에 걸렸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나이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이 가진 두려움은 무엇인가? 늦었다는 두려움인가? 실패할까 하는 불안인가? 그러나 기억하라. 그 두려움은 삶이 당신을 시험하며 건네는 새로운 초대장이다. 받아들이면 길이 열리고 피하면 마음이 다친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다시 쓴다. 나는 60 이후의 인생을 두 번째 경영이라 부른다. 첫 번째 경영이 기업과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 경영은 영혼과 시간을 다스리는 일이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새벽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그 답은 언제나 명확하다. 내 사람, 내 배움, 그리고 내 영혼. 그 세 가지의 시간을 씹는 날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돈은 숫자로 남지만 시간은 흔적으로 남는다. 그 흔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증명한다. 이제는 남에게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시간을 살아야 한다. 무의미한 만남을 줄이고 마음을 울리는 순간에 집중하라.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항로를 바꾼다. 나는 자주 손주에게 이렇게 말한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책임감을 물려주어라. 돈은 사라지지만 책임은 평생을 지탱한다.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 무게가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진짜 자유는 책임을 다한 뒤에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묻는다. 나는 오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 책임이 내일의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책임은 짐이 아니라 인생을 곱게 세우는 기둥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속도를 줄이더라도 방향만은 잃지 말자. 우리 모두 언젠가 마지막 항구에 닿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나는 끝까지 내 사람을 사랑했다. 나는 끝까지 내 원칙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내 삶을 풍요롭게 살았다. 그렇다. 60은 끝이 아니다. 60은 삶의 진짜 의미를 새기는 시작점이다. 당신의 나침반을 다시 들어라. 그리고 오늘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항해를 빛으로 물들일 것이다.